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능률협회 최경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리더십의 위기와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웬 리더십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더십이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이런 순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리더십의 위기, 현재를 저는 리더십이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필요할까, 어떤 게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창조적 리더십,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리더십에 대한 생각과 이론과 그런 많은 행태들을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이 가능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리더십이 왜 위기인가에 대한 말씀부터 현재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현상들이 어떤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조사 자료긴 한데요. 구성원들이 부하나 후배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점수가 평균 44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44점이기 때문에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가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40점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 분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군별로는 연구개발이든 제조생산이든 그다음에 엔지니어든 영업 마케팅이든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지점이 바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은 약 42.6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55점이 넘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 약 12.5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직위별 차이가, 직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직급이 높아질수록 윗분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부정적인 해석은 올라가 보니까 편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이대로가 좋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어쨌든 간에 평균 100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부하나 구성원들이 윗사람들을 바라볼 때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만족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은요, 2009년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세대들의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줄여서 이제 브라보 세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브라보 세대의 B는 브로드 네트워크입니다. 자,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회사보다는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훨씬 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네트워크 자체도 그렇고 관심사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워드 센시티브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회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A는 어댑터블입니다. 세상의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있고 하고요. 보이스는 우리 40대 중반 이상의 상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들을 좀 당황하게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rient to myself예요. 회사보다는 개인 생활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이라든가 한 달 전에 또는 사전에
미리 약속되지 않은 회식은 과감하게 거부하거나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한다. 왜냐하면 조직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요. 회사보다는 개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리더십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신세대들의 의식 변화가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원인에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간의 역사 수만 년에 걸쳐서 사실 최근만큼 공동체보다는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보다 더 개인이 중요하고 이런 세상이 유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태어나면 가족에 소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한 마을 또는요 한 집단, 작은 집단 속에 소속돼서 그 속에서 인정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갈수록 국가도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나눠져 있고요. 시장은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들도 역시 강한 개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만 강해지면 국가와 시장에 소속돼서 열심히 살려는 소속감이 있을 텐데 공동체와 가족도 약해졌고 국가는 대신에 강해졌고 시장도 강해진 반면에 개인의 생각과 의견 자체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한 개인이 기업이나 조직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나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은 국가가 강해지고 시장이 강해지는 반면에 개인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과 개인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자, 이 말이 곧 제가 말씀드렸던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강한 가족과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강한 개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없고요. 또는 강한 국가와 시장 못지않게 개인의 파워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의 리더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더십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리더십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파워죠. 파워는 좋은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파워란 리더가 본인이 가진 파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리더십은 잘 보시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 리더십은 포식자로부터 본인들이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육체적인 힘이 곧 리더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자, 힘이 좋고요, 체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하시는 추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파워를 갖고 사람들을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충이라든가 맹수라든가 또는 비우호적인 자연환경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강한, 그중에 특히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리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약 10,000년 전부터 큰 혁명이 일어났어요. 농업이었습니다. 자, 농업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맹수들 중에 일부를 가축화하고 또 일부 식물들을 작물화해서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파워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근 약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물을 가축화하고 식물을 작물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내서 인간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대량 생산, 표준화된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때 필요했던 많은 권력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국가, 도시국가가 아니라 좀 더 단위가 큰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생산분들 간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시장은 생산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던 화폐 경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농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국가는 점점 덩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시장은 점점 발달이 되고, 시장은 연결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했고요. 자, 이때 권력은 일단 자본입니다. 예, 생산수단을 많이 가지고 거대한 자본을 많이 가질수록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약 3, 40년 전에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정보혁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힘이 곧 리더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누가 어떤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가가 결국은 리더의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 정보화 시대에 탄생했던 많은 기업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 같은 그런 회사까지도 다 정보혁명의 시대에 지식을 갖고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그런 사람들이 곧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보혁명의 시대, 체계화된 시대, 정답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에 그 답들도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식들이 파괴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컨셉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SNS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SNS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누가 될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이 벤처를 포함해서 새로운 SNS 시대의 강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리더십의 새로운 현상들은 이 세상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각 개인들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 중심의 높은 사람들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뒤엎을 수도 있고, 또는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양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무력감인데,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그대로일까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의문입니다. 자,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들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여전히 우리나라 많은 조직이나 많은 기업들은 계급 중심의 그런 조직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봤어요. 자, 농업혁명, 도시국가를 만들었고요. 산업혁명, 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엄청난 자본을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위계와 계급은 필요했었습니다. 정보혁명까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SNS 시대에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계급 중심의 또는 계급 중심의 조직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력하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 통계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인 통계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냐면 SSKK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S는 뭐 해준 말이냐? 아랫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바로 SSKK라는. KK는 아시겠지만 속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까라면 까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없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더 이상 나한테 불리하거나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나, 자,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그대로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CEO는 자기 아랫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본부장 1이 있다면 본부장 2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본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부장은 팀장이 2명 있다면 그 중에 팀장 1보다는 팀장 2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팀장 또한 팀원들 중에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를 들면 팀원 4를 좀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 팀원 4와 팀장 2와 본부장 1과 CEO와,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조직에 살아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라인이란 말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 정치라고도 합니다. 자, 직장이라고 해서 정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잘 케미가 맞고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럴수록 나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래로부터 상사에 대한, 그 상사의 상사에 대한, 또 그 상사의 상사에 대한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지금 현재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팀원들 입장, 아까 보셨던 그 구성원들 입장에 봤을 때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라인을 타거나 또는 잘 보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바로 SSKK라는 기업이나 조직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직장인들의 무력감이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창의성은 줄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리더십은 잘 돌아가지 않고요. 불만이 있어서 잘 표현하지 않거나 한 번 표현했다고 하면 전혀 윗사람들 입장에서 놀랄 만한,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직장은 믿을 수 없는 곳, 언젠가 직장은 나를 버려야 되고 버릴 수밖에 없고 나 역시 그렇다면 충성을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인 관점의 리더십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더십이란 리더가 아랫사람들과의 영향력을 통해서 파워를 행사함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냐 하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곧 리더였고요. 왜냐하면 포식자로부터,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가장 셌던 사람이 곧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이나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도시국가, 그 다음에 제국,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이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경쟁자고요. 국가가 경쟁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과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더는 누가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기계나 설비나 이런 생산수단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었는가, 그게 바로 리더였습니다. 그런 파워였고요. 정보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누가 어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현재 SNS 시대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개인들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심지어 자본까지도 소유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전통적 의미의 파워와 SNS 시대의 새로운 파워들이 충돌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리더십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고 리더십이 위기가 오고 있다. 문제는 한쪽은 전통적인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새로운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쪽도 새로운 대안이나 정리된 또는 체계적 형태의 리더십 파워가 뭐가 돼야 될 건지가 아직 제시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가 돼야 되고 왜 그렇게 돼야 되고 어떤 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